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좋은 책도 가져다 놓고 공간도 멋지게 꾸며놨는데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신입생들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저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용 교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도서관에 와봐야 관심도 생기는 것 같고 무엇보다 도서관 에티켓과 책을 찾는 법을 알게 돼서 참 좋더라고요. 관련 참고 자료는 원주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팁. 학교 도서관과의 첫 만남. 도서관 이용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위치와 이용 예절 및 이용 규정, 책 찾는 법 등 기본 교육을 합니다. 둘, 기존 학생을 대상으로 청구 기호의 원리, 책의 역사 등 심화 교육을 합니다. 셋, 새 학기를 시작하며 3월과 4월에 이용 교육을 하면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어 좋습니다. 넷, 교육과정 속 도서관 이용 관련 내용과 연계해보세요. 예를 들어 초등 1학년 학교 적응 기간에 실시하는 학교 둘러보기 활동과 연계하여 도서관을 방문해보고 도서관 이용 에티켓을 배운다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도서관 이용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소개합니다. 영상 자료와 그림책과 같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이 밖에도 아이들을 도서관에 오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우선 월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별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런 주제와 연관해서 테마도서 전시나 원화 전시, 독서 퀴즈, 게시판 꾸미기, 간단한 체험활동 등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 정말 다양하네요. 이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해봐도 아이들이 도서관을 친근하게 여기고 자주 오겠는데요? 두 번째 팁. 매달 즐길 거리가 가득한 도서관. 월별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하나, 계기별로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골라 주제 도서 전시, 독서 퀴즈, 게시판 꾸미기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 양말 인형 만들기, 기억의 길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등 작은 체험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셋,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 독서의 달, 한글날과 같은 책과 도서관에 관련된 계기 주제는 놓치지 마세요. 넷, 교내 다른 부서와 함께하면 독서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과학부와 함께 과학의 달을 운영하면서 과학도서를 소개할 수 있고 진로부와 함께 진로 행사를 하며 진로 독서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지식이 모여있는 곳이니 다양하게 행사를 운영해보세요. 와, 이제 아이들이 도서관에 많이 오겠지요? 아이들이 도서관을 친근하게 여기게 된다면 심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좋아요.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 교과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 협력 수업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네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요? 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 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를 하고 관련한 표현 활동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재작년에 도덕 선생님과 함께 1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위안부 관련된 주제 도서를 함께 읽고 관련해서 생각 나누기 수업 활동을 하고 작은 영화관에 가서 인문학 강연을 듣고 다큐멘터리를 감상했어요. 특히나 주제 글쓰기로 수업 평가 활동과 연계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교과와 관련된 책으로 연계해서 하면 좋겠네요. 관련한 추천도서 목록은 원주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게시판에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팁. 한 학기 한 책 읽기. 하나. 한 권 읽기의 기본형은 책 읽기, 생각 나누기, 표현하기입니다. 둘.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음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셋. 교과 주제와 연계하거나 수행평가를 접목하게 되면 교육과정 속의 한 권 읽기가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효과가 큽니다. 넷. 책 읽기가 숙제처럼 느껴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책은 수업 시간에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함께 읽고 숙제로 읽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한 학년에서 여러 교과마다 다른 책으로 진행하지 않고 한 권을 정해 과목을 융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책으로 깊게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독서 동아리지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대상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중 학생 독서 동아리는 자율 창체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교사 독서 동아리는 교원학습 공동체와 연계하기도 해요. 네 번째 팁. 책으로 소통하는 가장 좋은 길. 독서 동아리. 하나.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별로 다양하게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어요. 또는 환경사랑, 연애소설 읽기 등 특정 주제로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즐거운 독서 동아리 방법입니다. 둘. 책을 읽고 모여도 좋고 모여서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셋. 인원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됩니다. 보통 4명에서 6명 정도 모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 창체 시간이나 숙료일, 교육학습 공동체 운영 시간을 활용하면 모이기가 쉽고 오롯이 독서 모임에 집중할 수 있어 효과가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작가와의 만남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작가를 섭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 섭외 시에는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강사비 지급 기준을 따라서 섭외를 해야 합니다. 섭외 시에는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작가와의 만남을 계획할 때 참고하면 좋은 자료를 소개합니다. 출판사와 다양한 독서 플랫폼에서 작가 인력풀 강연 프로그램 섭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섭외한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프로그램 취지에 따라서 사전 독서 활동을 하거나 책 전시, 원화 전시, 작가에게 편지 쓰기 등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런 사전 독서 활동이 잘 되어야지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 실제로 운영했던 사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섯 번째 팁. 작가와의 만남 준비하기. 하나. 강연을 오시는 작가님께는 학교 예산 지침에 따라 강사료와 원고료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실과 협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직에 계신 분이 책을 출판하여 작가 강연을 오시는 경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별도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둘. 작가와의 만남 전에 원화 전시, 작가님께 편지 쓰기 등 사전 활동을 하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작품과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작가와의 만남을 마치고 사후 활동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셋. 사전에 질문을 모아서 Q&A 시간을 가지면 작가와의 만남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넷.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작가는 어떻게 섭외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학교 밖 다양한 외부기관에서 학교 연계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작가와의 만남을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운영한 독서 캠프가 참 좋았어요. 독서 캠프는 1박 2일 또는 당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신청자만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서 캠프를 하려면 사전에 내부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가정통신문도 발송해야 합니다. 독서 캠프라고 해서 꼭 책만 읽는 것은 아니에요. 도서관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체험형 캠프도 있고 문학이나 역사를 테마로 하는 테마 캠프 또는 독서를 심화로 하는 토론형 캠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6번째 팁. 책이랑 친구랑 추억이 차곡차곡 독서 캠프. 하나. 일정과 대상은 다양하게 정할 수 있어요. 학교 상황에 맞게 1박 2일이나 하루를 길게 여러 날에 걸쳐 오전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대상은 전교생 혹은 희망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규모에 따라 캠프 성격이 달라집니다. 둘. 학기 초 도서관 운영 계획에 캠프가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 세부 계획을 올리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의 동의와 연락처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 운영을 위해 동료 교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상 학생들과 동성 교사 유무를 체크해야 합니다. 넷. 다양한 성격의 독서 캠프가 있습니다. 꼭 책을 읽지 않아도 도서관과 가까워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도 좋습니다. 이런 독서 체험을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럼요. 도서관 체험과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연계해도 좋지요. 문학관이나 작가생가, 도서관 탐방, 국제도서전 관람, 책과 관련한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좋아요. 이때에는 사전에 내부 결제가 필요하고요. 가정통신문 발송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7번째 팁. 학교 밖에서 느끼는 독서의 바람. 독서 문화 체험. 하나. 문학관, 작가생가, 도서관, 국제도서전과 같이 야외로 나와 다양한 독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체험학습을 나갈 때는 별도 세부 계획과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셋.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사전 안전교육과 더불어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넷. 체험활동 장소를 정하는 것이 계획의 반입니다. 대상과 질이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면 좋습니다. 독서 캠프와 독서 문화 체험을 계획할 때 참고하면 좋은 자료들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는 서적과 사이트, 블로그들을 찾아보세요. 아이들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 다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보니까 도서관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세요. 교육기관과 출판사에서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문 놓치지 말고 지원해보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 팁, 알뜰살뜰 도서관 살림하기. 하나,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소개할게요. 둘, 사업 안내는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2월과 학기 초 3월의 공문함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세요. 셋, 신청 전에 학교 예산이나 인력을 매칭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넷, 지원 기준이 선착순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날짜를 놓치는 아쉬움이 없도록 잘 체크해야 합니다. 넉넉한 예산 확보를 위해 참고하면 좋은 지원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교육청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해마다 지역교육문화관과 도서관에서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의 든든한 지원군,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프로그램도 놓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각 출판사에서도 원화 전시, 신작 증정, 작가와의 만남, 독서활동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살펴보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은 어떤 도서관을 꾸리고 싶으세요? 물론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꼭 책을 읽지 않아도 오다 가다 들러서 쉴 수 있는 공간, 학업에 지치고 힘든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쉼터 같은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도서관 운영 되시길 바라고요. 올 1년 알찬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